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만 40년입니다. 사실은 아까부터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드릴이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점검이 필요하더라고요. 드릴이 이상이 있는지 해서 선작업을 먼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서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시 리바인딩 한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사용하던 리카드 전지죠. 예전에는 1.2V 짜리를 이렇게 해서 12V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1.2V니까 6개, 9개, 10개가 들어가죠. 그래야지 이제 12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지는 테스트 결과 다 죽었어요. 그래서 드릴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아서 제가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이 플러스 부분 접지하고 마이너스 부분 접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합니다. 이 전지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쓰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접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스폿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스폿을 쳐서 납땜을 해줬습니다. 옛날 리카드를 갖다가 지금 리튬으로 변경을 하려면 필요한 구성은 회로, 그 배터리, 뭐 3개짜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3개짜리는 좀 암페어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이 드릴 용량이 좀 상당히 센 거라서. 그래서 3개보다는 6개로 해서 3S 6P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RC 자동차에다가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놨던 배터리 쉘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걸로다가 적용을 해서 개조하는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뭐 스폿 작업 그리고 뭐 B1, B2, B3 이거 연결하는 거 요거는 영상이 여러 개에서 많으니까 그거 시간 관계상 그건 다 무시할게요. 만약에 뭐 이거 제작하는 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이 커버를 씌워야지 좀 단단하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로 1단 고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글루건으로 여기를 고정을 해주면 이 단자대가 안 움직이겠죠. 지금은 이렇게 밀면 밀려 들어가잖아요. 그걸 사용하다 보면 고정이 정확하게 안 되면 여기다 꽂다 보면 이게 밀려 나가서 접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글루건으로 요거는 접촉을 해서 배터리 쉘을 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드릴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름 블랙앤다커 건데요. 이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상당히 사용감도 많고 그런데 이게 모터 힘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가정에서 쓰시는 공구라고 생각하고 리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충전을 만총은 아니고 살짝만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에 아답터를 꽂게끔 돼 있어요. 원래 충전기는 이렇게 해서 트랜스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옵션이 예전에 리카드는 가지고 있는 성질보다 한 뭐 볼트수가 상당히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건 14V 짜리로 출력이 돼서 충전을 해주게끔 이렇게 돼 있는 충전 장치인데요. 얘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 성질이 안전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얘는 폐기 처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쉘 구성은 그렇습니다. BMS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회로까지 다 장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안전회로가 있고요. 또 해놓은 걸 갖다 뜯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성은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본 전정 드릴용 이런 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선이 2개죠. 이게 밸런스 차지해 주는 건데
얘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2V 용으로 쓰는 쉘이고요. 이 단자는 다 제거하고, 이게 이제 특정 중국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 그 BMS인 것 같아요. 나름 온도 센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선이 저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요건 되게 저렴하니까요. 얼마에 구입이 가능하신지 궁금하신 분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문의 주세요. 그러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기억으로는 3,000원대? 이 정도 준 것 같습니다. 3,000원대 하고 배터리가 6개든 3개만 있어도 이 드릴을 충분히 개조를 할 수가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일단 해 볼게요. 이렇게 물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빼놨고요. BMS 달린 거에서 PCM이라고, PCM은 BMS하고 좀 개념이 틀린데요. 그것까지는 뭐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요. 요런 거 개조용은 BMS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켓이 점점 내려가 갖고요, 다 잘려 버렸어요. 요 반밖에 안 나와서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시 찍는 거예요. 네. 좀 요 스위치 쪽이 안 좋긴 한데요, 쓰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부하가 걸리면 멈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회로에서. 예전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 뜯어낸 이 케이스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엄청 무겁죠. 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2배 정도 무거울 거예요. 얘는 배터리 폐기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얘를 잘 넣어주면 돼요. 일단 쇼트가 안 나게끔 잘 해서요. 선을 미리 빼놨는데 좀 두꺼운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얘가 또 되게 좁아요. 딱 쉘에 맞춰서 제작을 한 그 사출 케이스라서 좀 여기를 잘라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요, 볼트를 이 2개만 쓰고 요 하나는 제거를 해야지 이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껴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껴내면은 공간이 좀 확보가 돼요. 그리고 요 날개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뭐 기능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 블랙앤다커가 제품이 상당히 옛날에는 인기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시중에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가정용으로 쓰시는 분들, 집에서 뭐 수리할 때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가 됐고요. 예, 딱 맞네요. 이렇게 6개가 3S6P 이렇게 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선도 조심해서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뚜껑이 닫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충전이 먹혀야 그래도 여기다가 이제 충전 잭을 갖다가 이 전용 리튬 충전기를 준비를 했고요. 얘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본체에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한번 충전을 해보고 충전이 되면은 그냥 여기다가 별도로 단자를 안 만들어 줘도 될 것 같아요. DC 단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미리 나와 있어요. 아답터형으로도 충전을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일단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완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뚜껑만 덮으면 되는데 선 처리만 잘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본체 뒷부분 보면 아답터 전원 잭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요 단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이게 도통이 돼 있다고 하면 굳이 이 배터리에다가 단자를 안 만들어 줘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여기에서 여기랑 도통이 되면은 굳이 얘는 본체에다 그냥 이 아답터만 꽂으면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나 덜어주는 제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게 0ohm이 떨어지면 쇼트 상태가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재보면 이게 뭔가요? 도통이 안 되네요. 나름 회로 구성이 돼 있나 봐요. 리카드 구형 있었던 그거하고 충전이 되게끔 14V의 그 아답터를 갖다 연결해야지 충전이 되게끔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개조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선이 이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드릴을 뜯으면 되게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번외로 요거는 그냥 메꾸라치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쪽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는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직으로. 근데 플러스 쪽이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플러스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선들이.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만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거 드릴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 찾아서 직렬로 연결을 하느니 그냥 배터리에서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다 됐다 생각했는데 얘네도 나름 그 배터리 구성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었네요. 자, 이런 DC 소켓을 갖다 준비를 하면 여기다 뚫어서 이쪽에다가 같이 물려주면 되는데요. 공간이 충분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일자를 좀 펴 줄게요. 네, 내장 소켓인데 일단 이 볼트를 잘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지네요. 이렇게 해서 뚫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분리하고요. 지금 보면 들어간 자리에서
공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나름 이 구성이 여기에는 예전에 맞춘 듯이 뭐 볼트 구멍은 가리지만 얘를 잘라냈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딱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뚫어 주도록 할게요. 정중앙에 뚫기 위해서 반대에서 먼저 구멍을 하나 내주고요. 일단 포인트를 잡아줬고요. 네, 이렇게 타공을 해주면 소켓이 들어가겠죠. 네, 이거 구부리는 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무에 넣고 나서 납땜을 다 하고 마지막 정리할 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타공기를 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충전기 쪽에 단자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줄 건데요. 이 구멍 아까 타공하다가 제가 저쪽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걸 연장을 또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적당하게 파일을 잘 보고요. 어느 까지를 뚫을 건지 여기 한 3칸 정도 일단 뚫겠습니다. 스텝 드릴은 미리수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요. 네, 안 들어가면 조금 더 파내겠습니다. 너무 크면은 또 이게 헐거워서 또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접지 불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조금씩 이렇게 뚫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뚫렸으면 전지가이죠 이게 원래는. 근데 이걸로 전기할 때는 전기 기사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손에 익숙하게 되면 힘 조절도 본인이 해서 다 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납땜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 헷갈리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 요게 이제 B6 충전기를 사면 옵션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꽂으면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어딘지 여기서 단락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뭐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서 0.5mm 떨어지겠죠. 네, 부러진 게 또 0.5mm인데요. 얘는 그냥 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쪽은 당연히 하나 길게 나와 있는 게 플러스겠죠. 일단 마이너스 부분을 쟀으면 마이너스 선만 빼주면 돼요. 네, 0 떨어지면 마이너스는 이쪽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홀더를 볼트를 갖다가 체결해서 단단히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꽉 조이셨으면 네, 고정이 잘 됐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부분을 납땜을 먼저 납을 매겨 줄게요.
예? 마이너스 플러스 다 일단은 납을 매겨서요 선을 갖다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예, 두 개를 갖다 쇼트 하면 돼요. 하나는 회로에 잘 붙어 있으라고 돼 있는 단자라서 공 패턴이죠. 그냥 두 개를 연결하면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선하고 피복을 약간 벗겨주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를 좀 묻혀줄게요. 송진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송진이고. 플러스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납땜이 잘 됐는지 한번 당겨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하게 뒤로 밀어서 공간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적당하게 선을 절단을 해야겠죠.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같이 세 개를 연결해 주면 작업은 끝나는데요. 일단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해서 피복을 벗겨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보면 꽂아서 이제 마이너스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하기에 요 마이너스 부분에는 0.5mm 떨어지면 정상이고요. 또 여기서 빨간색 플러스 쪽을 테스트하기 한쪽에다가 물려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을 재가지고 0.5mm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납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작업까지는 완료가 됐네요. 자,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내장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여기 납땜이 좀 덜 됐는데요. 좀 납을 좀 더 먹여서 완벽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져 버리네요. 자, 그러면 다시 위에다 잘 대고요. 네, 튼튼하게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좀 절연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배터리 부분하고 뭐 충격이 가해지든 어떻게든 손상이 최소한 없게끔 그렇게 피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구멍은 안 가리게끔 잘 하고요. 그리고 선도 잘 옆으로 빠지든 좌로 빠지든 우로 빠지든 잘 빼서 케이스 조립할 때 영향이 없을 만큼 잘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배터리가 이게 딱 붙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물질 제거하고요. 위치를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입력을 해 줄게요. 이게 살짝 뜨는데 이거 한번 요 전선 때문에 이게 딱 붙을지 모르겠어요. 이 케이스보다 더 나와 있는데 지금 배터리를 좀 욕심을 많이 부렸거든요. 3개만 넣으면은 일이 되게 쉬운데 그래도 조금 오래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6개를 넣었죠. 밑에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좀 뜨는 것 같아요. 잘라버리기에. 네, 여기가 뾰족하니까 그라인더로 갈아내겠습니다. 네,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됐습니다.
케이스가 좀 자연스럽게 이쁘게 닫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제작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해서 선도 좀 정리를 하고요. 거꾸로 넣네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서 옆으로 넣을까요? 여기 부분이 그래도 뭐 공간이 상당히 있네요. 앞부분보다는 옆부분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고요. 얘가 걱정이에요. 얘가 선이 좀 두꺼운 걸 썼습니다. 부하측이라서. 근데 원래는 이 정도 두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 줄게요. 얘는 다 만들어진 거니까 이 이물질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만 밀리지 않으면 되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 선이 상당히 두꺼워서 이렇게 해서 이 옆쪽으로 빼줘야 되는데요. 얘도 선도 적당하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피복을 벗기고요. 자, 플러스 부분부터 납땜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피복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되고요. 요거를 뚜껑 닫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할까 하다가 한번 닫히는지 먼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엄청나게 좁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 정리를 잘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잘라줬던 요 밑에 볼트 구멍 하나는 버려야 될 구멍이라서 얘도 잘라줄게요. 지금 배터리 변경이 있으면서 홀더 자체가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단 쓸데없는 거 여기에서 이제 조립에 쓸모가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도록 할게요. 염려했던 대로 공간이 진짜 타이트하네요. 배선이 서로 안 꼬이게끔 잘 넣어서요. 일단 볼트 2개를 채우고 나서 뒤에는 본드나 이런 걸로 접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개를 다 채우지 못하는 입장에서 2개 쪽을 살렸습니다. 네. 이쪽은 앞은 잘 조립이 되네요. 뒤에가 좀 뜨는데요. 여기가 배터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도 요게 높네요. 거기 그 볼트 박힌 자리 그 터구리 자체도 한 3mm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3mm 때문에 이게 떠요. 그것조차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용량이 한 두세 배가 늘어나는 거라 그 리카드 용량보다 한 2배가 늘어나는 거겠죠. 얘는 한 지금 12V 6.0 정도가 돼버린 거니까요. 네, 이것도 그라인더로 갈아내야겠네요. 네, 이걸 갈아내니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네요. 배선이 좀 여기 안에서 좀 꼬이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서 홈 부분으로 잘 밀착을 시키고요. 케이스하고 케이스 사이에 이렇게 끼지 않게끔 조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도 이렇게 붙는데요. 여기는 살짝 본드로 한 2방울 정도 해서 접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뜯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수리가 들어가도 잘 뜯을 수 있을 만큼의 본드로 접착을. 일단은 중요한 건 충전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충전기를 리튬 3S 구성의 충전기고요. 2A 짜리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있지만 요게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면 충전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바뀌면 충전이 완료되는 거죠. 예, 선 길이는 한 1m 정도 돼요. 예, 알리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좀 단자가 되게 얇아요. 그래도 충전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여기서도 끊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지금 녹색 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이시죠? 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네, 충전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잠깐 카메라 내려서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 네, 빨간색이죠. 한번 잭을 빼 볼게요. 그러면 녹색으로 바뀌죠. 그럼 이걸 꽂아 놓고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면 충전이 다 된 거고, 빨간색으로 바뀌면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거치대 놓을게요. 네, 이렇게 충전은 잘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요걸 쉘 완성은 다 된 거예요. 제조 작업은 거의 완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드를 살짝만, 네, 이렇게 살짝만 해도 싹 타고 들어가요. 얘가 요거는 계속 잡고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테이프로다가 임시로 당겨서 결합을 해 놓으면 더 쉽게 양생이 될 때까지, 굳을 때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끔만 해서 나중에 띄워버리면 돼요. 굳으면. 그래야지 제일 빨리 그냥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여시면 돼요. 테이프를 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붙여서 당겨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대로 굳을 거예요. 본드가. 자, 그러면 12V 리튬으로 개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리카드 제품에서 리튬 제품으로 구형에서 신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걸 꽂아서 이 스위치는 조금 감이 안 좋아요. 근데 저속에서 RPM 조정하는 회로가 있는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쓰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잠깐 쓰시는 거라니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힘 좋습니다. 예, 또 구독자님 보실 때 이거 확 누르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천천히 하면서 RPM을 늘려가면서 어차피 드릴은 그 용도로 쓰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해서 앞에를 늘려주고 해도 되고, 이거는 뭐 감에 따라서 확 누르면 안 됩니다. 어차피 확 누르면 안 되고, 이게 원래 이 제품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천천히 RPM을 올려줬다가 올리시면 이렇게 고정이 잘 됩니다. 네, 이거 충전을 한번 물려 놓고요. 여기다 충전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충전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글루건으로 살짝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여기다가 잘못 꽂으면 드릴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개조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